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가 이번 학기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2 과목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다음 주는 기말 시험 기간이어서 강의 내용을 배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 주는 이미 여러분이 기말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때가 되어 새로운 내용을 그 기간에 더 추가로 강의하는 것이 무리하기 때문에 제 14주차인 이번 주를 내용을 강의하는 마지막 주로 설정했습니다.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몇 가지 항목을 중간에 포기했는데, 예를 들면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화면에 그림을 좀 그린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전공이 아닌 여러분 입장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반복 훈련해 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기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중간 시험 이후의 내용은 다소 문제풀이 실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달한 마지막인 지금의 내용이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는 기말 프로젝트 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말 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즉 문제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그 해결을 위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지난주에 진행한 성적 처리 데이터베이스 예제는 기말과제 해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즉 글자만 몇 개 바꾸었으면 그냥 답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그보다는 아주 약간 더 응용력을 발휘해야 하는 데까지만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야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과제가 조금이라도 과제답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잠깐씩만 정성 들여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이 웬만하면 여러분이 과제를 완성하는 데 충분한 정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구조의 프로그램을 몇 번 해봤습니다. 안내문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러면 그 기능을 프로그램이 실행한 뒤에 그것을 마치면 또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을 특정한 것, 여기에서는 X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말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선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구름 에듀에서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볼 수 있는 입력 파일들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은 data/expenses.txt 이 파일이므로 이거를 열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10개의 행으로 10건의 지출 내역이 각 필드 사이는 탭으로 구분되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다시 파이썬 입력, 코드 입력 창으로 가서 코드를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무한히 반복할 순환문 while true라고 조건식을 무조건 true로 준 순환문을 작성하는데, 코드를 작성하다가 다시 입력 파일을 보고 다시 코드 창으로 돌아와도 조금 전에 입력하고 있던 코드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election이라는 변수에 사용자 키보드 입력으로 주어진 문자열을 담아 볼게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 문자열이 selection 변수에 담긴 내용이 x와 같으면 break를 해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온다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뒤에 어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떤 걸 입력해도 계속 프로그램은 반복되다가 대문자 x를 입력한 경우에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만, 사용자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실행하려면 elif처를 추가해서 만약 1을 선택하면 프린트만 하나 해볼게요. 그게 아니고 selection이 2와 같으면 이때도 프린트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 루프를 x에 의해서 빠져나오면 by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1을 입력하면 1이라는 문자열이 프린트되고 2를 입력하면 2라는 문자열이 프린트되고 다시 1 입력해도 또 2 입력해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X를 입력하면 종료되죠. 1과 2의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이 프린트 자리에 대신 넣으면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겠고 필요하다면 함수의 호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는 호출되는 시점보다 먼저 위에 def라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1, 2 이외에 다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엘립스절을 좀 더 추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이 by 같은 출력이 모두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나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런데 1. 데이터 인풋, 2. search by date 이런 식으로 주어진 메뉴 구성 문자열이 또한 입력 파일 data/strings.txt에 들어있도록 할게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자열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뉴 구성 문자열은 사실은 사이사이에는 빈칸이 4개씩 들어있는데 타자를 치다가 그걸 오타를 발생시켜서 채점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걸 방지하려면 이렇게 여기서 긁어다가 이게 아니고 파이썬 코드죠.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의 출력에 의해서 1, 2, 3 나오는 사이에 빈칸이 4개씩 들어있고 이런 것까지 모두 동일해야 올바르게 정답으로 자동 채점에서 인정된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으로는 파일로부터 데이터 읽어서 레코드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기능이라든지 사용자 입력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또한 레코드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그 다음으로 설명했는데 그 기능들은 지난주의 성적 처리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번 시간에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2번 기능 그러니까 일자별 내역 열람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것이 등장합니다. 해당 일자의 지출 총합을 출력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우선 특정 일자의 레코드들을 모두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왔던 것과 같은데 리스트 함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난주 성적 처리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목의 성적 레코드들을 모두 선택한다든지 하는 게 완전히 똑같죠. 또한 그것들을 특정한 필드, 여기에서는 지출 금액의 순서로 정렬하는 예제도 지난주에 응용 프로그래밍 강의와 연습 문제에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정 일자의 지출 내역 레코드들을 리스트 함축을 통해서 모두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이 레코드들의 특정 필드, 여기에서는 금액의 총합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라는 이름으로 1, 6, 3, 4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B라는 변수에는 sum 함수의 return을 담도록 하는데 이 sum 함수의 인자로 리스트 A를 주고 그 결과로 B의 값이 무엇이 되는지를 프린트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14가 나왔는데 1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14이므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리스트의 수로 이루어진 리스트의 원소들 총합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 리스트의 원소들이 수치형인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경우에 레코드들을 리스트 함축으로 골라내면 이 리스트의 원소들은 각각 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아까 입력한 코드를 모두 지우고
우리의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3개의 사전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로부터 300, 400, 200 머니 필드에 해당하는 저 수치형 데이터만을 골라낸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sum 함수를 이용해서 그 총합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또한 리스트 함축을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b라는 변수에는 리스트를 담게 하는데 함축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 a라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 각각을 x라는 변수에 담으면서 함축을 하는데 그때 새로 만들어지는 리스트에 담길 원소들은 x에 money라는 문자열 키를 적용한 그 값들을 모아서 b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b에 어떤 것들이 담겼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의도한 것과 같이 300, 400, 200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B 리스트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 더하기 400 더하기 200인 900의 합을 구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사전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여기에서는 A, 우리의 사전과 구조가 동일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전으로 이루어진 리스트에 대해서 특정 필드들을 다시 리스트 함축으로 해서 그것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특정 일자의 지출 내역 레코드들을 골라냈으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지출 금액의 총합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말 프로젝트 과제의 3번 기능, 그러니까 지출 내역 중 금액이 큰 것부터 10건을 출력하는 것은 사전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응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성적 처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본 것이므로 완전히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렬된 리스트에 슬라이스를 해서 앞에서부터 10개만 출력하면 그냥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 여기서는 4번 기능, 그러니까 항목별 지출 내용을 열람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목이 주어지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 레코드를 모두 선택하는 것은 앞에서 본 날짜별로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름 기준으로 선택, 과목 기준으로 선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드를 이용해서 레코드를 선택하는 연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서 우리가 조금 생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필드의 값, 여기에서는 금액 필드의 값을 기준으로 최대 값을 가지는 레코드와 최소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골라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사전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의 값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면 정렬된 리스트에서 첫 원소와 마지막 원소를 고르면 당연히 최대 최소 값을 가지는 원소들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파이썬에는 max라는 함수와 m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리스트가 인자로 주어지면 그 원소들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환하는 함수들인데 제11강에서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좀 지난 일이니까 잊혀졌을 공산이 크겠죠. 한번 봅시다. A라는 리스트는 6, 3, 8, 4, 2, 7 다시 입력할게요. 6, 3, 8, 4, 2, 7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이고 B는 max 함수의 이 A를 인자로 주고 호출해서 얻은 리턴 값, C는 min 함수의 이 A라는 리스트를 인자로 주어서 호출한 것의 리턴 값으로 하고 프린트를 이용해서 B와 C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각각 최대 리스트 A의 원소 중 최대 값을 가지는 8,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스트 A의 원소 중에 최소 값을 가지는 원소 2를 골라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이것은 리스트의 원소들끼리의 대소 관계의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는 일입니다. 잠깐만, 이걸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원소들끼리 대소 관계의 비교가 가능한 경우, 앞서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와 동일한 얘기죠. 우리의 경우에는 리스트의 각 원소가 사전으로서 사전끼리의 대소관계 판단 기준이 없어서 sort 메서드나 sorted 함수를 바로 적용하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지난주 21강의 내용에서 특정 과목의 성적을 조회하되 그것을 점수의 순서로 정렬할 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슬라이드에 오타가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 키는 price가 아니고 score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max와 min에도 비슷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됩니다. 아까 실습에서와 마찬가지로 A라는 리스트는 3개의 사전을 담고 있다고 할 때 우선은 정렬부터 해볼까요? sorted 함수에 A 리스트를 인자로 주고 어떻게 했나요? 키를 람다를 이용한 익명 함수를 적어서 x라는 인자가 주어지면 이 x에다가 문자열 money를 키로 하는 값을 취하도록 해서 정렬을 해보고 이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좀 가로로 길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money를 기준으로 200, 300, 400 순서대로 정렬된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건 정렬한 예고 최대값을 머니 필드에 최대값이 있는 원소를 골라내 볼게요. max라는 함수에 리스트 a를 인자로 주고 똑같이 키를 람다를 이용해서 익명 함수로 지정을 하고 이번에는 똑같은 것이지만 max가 아니고 min을 이용하면 최소값을 가지는 원소를 골라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각각 C와 D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에 의해서 C가 출력됐는데 사전에 키 순서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money가 name보다 먼저 나온 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됐고 리스트의 원소들 순서는 money 필드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아까 정렬한 것처럼 max에 의해서는 money가 최대인 400에 해당하는 원소를 골랐고 min에 의해서는 이건 두 번째로 쓴 프린트에 의해서 D의 값을 출력한 거죠. 그 필드, 즉 money라는 키를 가지는 그 필드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원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을 전부 골라서 레코드들, 즉 사전을 포함하는 리스트로 아마도 함축이겠죠. 만들었을 때 이것들로부터 특정 필드, 즉 지출 금액이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말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조금 제공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의 동영상 강의와 분반 실습을 정성을 들여 참여하면 큰 어려움 없이 기말 과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지 말고 각자가 정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힌트를 가지고도 어쨌든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의 해결 방법을 다 알려준 상태로 과제를 내는 것이니까 꼭 직접 코드 입력하고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결 방법을 조금의 정성을 들여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한 학기 동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2 과목의 동영상 강의는 모두 끝입니다. 뭔가 헤어지는 느낌 때문에 서운하기도 한데 이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분은 컴퓨터 관련 전공도 아니고 더구나 이공계도 아니어서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 학기 동안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식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해보는 틀에 대한 연습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